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의 긴 어둠을 뚫고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70년이 흘렀는데요. 광복과 분단 70년. 우리에겐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잇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기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뜻깊은 행사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19박 20일에 걸쳐 진행됐던 유라시아 친선특급 2015 행사였습니다. 국방뉴스는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유라시아 친선특급 2015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지난달 14일 하나의 꿈, 하나의 유라시아를 위해 시베리아를 횡단할 유라시아 친선특급 2015 참가자들이 서울역에 모였다. 외교부와 코레일이 공동 주최한 유라시아 친선특급에는 정치와 경제, 학계, 문화계 인사와 대학생 등 250여 명이 참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대장정은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꿈을 함께 안고 달리는 여정이라며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의미를 강조했다. 70년 동안 남북을 갈라놓은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과 소통하고 연결하여 통일의 미래로, 원대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끊어진 철길을 다시 이어서 평화 통일의 꿈을 이루고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블라디보스토크와 베이징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친선특급 참가자들은 러시아와 중국 등 6개 나라 10개 도시를 방문하는 동안 민간 외교사절단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소통과 화합,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참가자들이 열차를 타고 달린 거리만 지구 둘레의 약 3분의 1, 서울과 부산 거리의 33배에 해당하는 14,400km. 지금부터 19박 20일에 걸친 유라시아 친선특급 속으로 들어가 보자. 네, 국방뉴스. 오늘은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유라시아 친선특급 2015를 동행 취재하고 돌아온 국방일보 이주영 기자와 함께 14,400km 대장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주영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마지막 종착지인 독일 베를린까지 19박 20일, 또 거리로는 14,400km인데요. 이번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가장 상징적인 숫자일 것 같은데 먼저 이번 행사가 어떻게 마련됐는지 그 과정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유라시아 친선특급이라는 거는 지난 2013년 10월로 거슬러 갑니다. 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바로 그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유라시아의 영내 국가 간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서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통일 경제정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유라시아의 개발을 한반도로 끌어가겠다는 보관이 담긴 것으로서 지난 1월 그러니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했죠. 네. 당시 말했던 통일은 대박이란 말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한러 수교 25주년이자 독일 통일 25주년의 각별한 해입니다. 네. 이런 의미 있는 해를 맞아갖고 외교부와 코레일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취재했는데 이 사업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지난 5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6월달 국민 공모를 거쳐갖고 대상자들을 선발했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거쳐갖고 마침내 7월 14일 서울역에서 발대식을 갖고 대장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가자만 250여 명이었는데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상을 보려도 70대부터 시작해갖고 가슴을 이단 20대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직업별로도 좀 다양했었죠.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갖고 정재계 인사와 문화 예술계 네. 그리고 학자들까지 그야말로 모두 포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또 주요 인사를 보면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많이 구성됐는데
안중근 장군이 육촌 외손녀라고 하죠. 안현민 씨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준 열사 아시죠? 네네. 헤이그 3 의사 중에 하나인데 이준 열사의 외중손자인 조근성 씨도 있었고 이외에도 뭐 화가, 경찰관, 의사 그야말로 진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14일에 서울역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됐나요? 예, 이동은 크게 두 가지 나눠집니다. 하나는 본선 또는 북선이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합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rov스크, 이르쿠츠크를 거쳐가는 코스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남선 또는 지선이라고 하는데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해서 몽골 울란바토르를 거쳐갖고 이르쿠츠크에 합류됩니다. 북선과 남선으로 나눠 진행했던 친선 특급은 이르쿠츠크에서 이제 합류해서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텐드부르크, 그다음에 모스크바를 거쳐갖고 바르샤바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인 베를린에 도착함으로써 대장정을 마치게 된 겁니다. 네, 이주영 기자가 블라디보스톡 구간을 취재하셨죠. 네, 이번 행사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특별 전세 열차를 내줬다고요. 예. 이번 참석자 중에서는 예전에도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분들 경험을 비교해 보면은 이번에 열차는 상당히 되면 고급이라고 할까요? 러시아에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열차 중에서도 가장 고급 차량들을 모아갖고 그것들만 선별해서 이번 열차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는 도중에 그 승무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당신들이 보통 타는 열차하고 우리하고 열차를 비교해 보면 어떠냐니까 우리 열차가 그 사람들이 타는 열차하고 가격차가 한 3, 4배 정도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에서도 신경을 쓴 거죠. 그렇죠? 거기다 이제 러시아에서 우리들과 해서 신경 쓰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각 역이라든지 각 도시를 갈 때마다 가는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로서 역에 정차할 때마다 버스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버스에 타면은 앞뒤로 경찰차들이 와서 이제 호송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 같은 거는 편의가 상당히 편했었죠. 네, 저는 그 러시아에서 그 열차를 내줄 만큼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다고 들었는데 가장 궁금한 거는 열차 예. 안에서 어떻게 생활했을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열차 안에서 생활한다 보니까 뭐 호텔이라든지 일반 숙소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차피 도구도 당연히 감수해야 할 거고요. 침대 칸이 한 차량마다 10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또 이제 앞뒤에 하나씩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도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화장실 쓰는데도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급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제 차량 3칸 내지 4칸 넘어가고 사용할 수도 있었죠. 그다음에 식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참 현지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 러시아 현지식으로 봤는데 일단 식탁간에 앉으면은 그 승무원들이 와갖고 일단 의사를 묻고 먹을지 의사를 묻고 그러면 이제 나오는데 스프하고 그다음에 본 메인 요리가 나오는데 대개 이제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거든요. 참 덕분에 이제 푸짐하게 잘 먹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살이 빠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약간 살이 찐 경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역시 그 열차를 이용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씻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씻는 게 있어 보니까 우리 보통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 틀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저희 보면은 수도꼭지에 이제 밑바닥을 좀 버튼 게 있어서 그걸 누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 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워서 볼 때면은 물을 열어놓고 이렇게 누른다고 할까요? 그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세수로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신경 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머리를 감는다든지 샤워 같은 건 꿈도 꿀 수가 없고요. 그래도 저는 저 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페트병에다 물을 담아놓고 뭐 머리 감는 분도 있었고요. 네. 참 의지 한국인이라고 할까요? 다른 하나의 또 문제를 보냐면 이제 이동 공간이 참 좁았는데요. 말 그대로 침대 칸하고 옆에 이제 돌아다닐 이동 통로가 있는데 네. 이게 매우 좁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어깨를 나란히고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나가면 한 사람은 그 벽에 딱 붙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예절 교육이 따로 필요 없다고. 네, 이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마의 구간, 이주영 기자는 고난의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때가 하바롭스크에서 이르쿠츠크까지 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약 62시간을 달리는 구간이었는데요. 이번 여행 중 가장 긴 구간이었습니다. 네. 물론 논스톱을 달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약간 정차도 있었는데 한 20분, 30분 정도 약간 정차할까요? 그때 되면 모두들 나와갖고 체조도 하고 달리기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구간에 따지면은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씻는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화장실, 뭐 이동 문제
가장 그 모든 문제들이 가장 힘들게 그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참가자들에게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 기억 중에서 이제 어떨 때가 가장 힘드느냐? 거의 8, 90%가 대개 이 구간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아무래도 길었기 때문에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솔직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오히려 힘들었기 때문에 더 기억이 선명하는 그런 구간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또 62시간, 또 이런 고달픈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또 열차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고 들었는데, 뭐 강의는 물론이고 마술이나 음악 이런 공연까지 펼쳐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인문학 콘서트라고 했는데 하루에 강의가 2번 내지 4차례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2차례, 오후에 2차례, 약 그런 식이었는데 모스크바까지 총 18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제는 이제 러시아이다 보니까 한러 뭐 외교각의 정상화 25주년이라든지 아니면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독립투쟁이라든지 이제 그런 러시아에 대한 관계가 주를 이뤘었는데요. 물론 또 그렇다고 이제 강의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워낙 또 이제 긴 시간이다 보니까요. 거기다 이제 마침 또 이제 국민 공무로서 이제 탑승한 분들에게는 이분들은 이제 재능 기부를 전제 조건으로 해갖고 선발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다양한 재주를 지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제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었는데, 네. 뭐 마술 공연도 있었고요, 음악회도 있었고, 토크쇼도 진행됐습니다. 거기다 국악도 있었고, 오카리나를 또 이제 배울 수도 있었고요. 더불어 이제 고래인이나 이제 그 현지인들에게 나눠진 이제 부채에다 이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참 보면은 정말로 짧은 시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다양한 친선교류 행사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행사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친선 특급이 이제 정치하는 곳마다 각가지 이제 다양한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인이나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면서 이제 소통과 미래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이라는 거는 이르쿠츠크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대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약 우리 참가자를 비롯한 한 100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러시아 각 민족들 그러나 서로 간의 민족 같은 걸 풍습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그다음에 노보시비리스크에서도 이제 한러 양국의 문화 음식을 서로 느끼고 맛볼 수 있는 한러 우정을 위한 문화마당도 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참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특별히 또 기억 남는 거는 이제 유라시아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카테린부르크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서울까지 이정이 얼마라는 그 이정표를 세우는 행사가 있었고 또 통일을 통일을 염하는 소원의 띠를 묶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독일, 폴란드 이제 화해협력이라든지 한국영화제, 관광사진전 참 다양한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또 이 유라시아 친선 특급은 모스크바에서 다시 열차를 갈아타고 이 독일 베를린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독일에선 뭐 통일 대토론회도 열렸다고 하던데 한국과 독일 대학생들이 많은 의견을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저희도 상당히 뜻깊은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때 열린 게 약 7월 31일 독일 브란데르크 알리안츠 포럼에서 이제 열렸는데요. 한국과 독일 대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기억나는 게 거기서 이제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통일은 뭐뭐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그러니까 한국의 여학생이었죠. 라도판의 상자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은 그 얘기를 듣고 다 웃었죠. 이게 잘못 알고서 쓴 게 아니었나. 판도라의 상자를 거꾸로 예. 말한 거죠. 예. 근데 그게 보니까 상당히 의미 깊은 일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판도라의 상자를 거꾸로 한 건데 이 판도라의 상자와 통일에 대한 이게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가 그런 뜻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판도라의 상자는 많은 사람들이 열고 싶어 하지만은 열면 안 되는 것이고요. 통일은 많은 사람들이 열고 싶어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또 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통일의 경우 물론 좋은 일만 있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동북아 나아가 국제 정세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는 뜻에서 그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대답이 하나 있었던 게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단 이후에 많은 세대들이 지금은 분단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단을 유지하는 게 더 좋지.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 학생의 생각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분단 이후의 세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회의라든지 그럼으로써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안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둘 다 공통점이 있었더라고요. 한국이나 독일이나 둘 다 통일 교육이 없었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건 이제 대학생이라든지 그 시절에 관심을 갖고 있지 모를까 중고등학교 쪽에서라든지 그런 거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서로 간에 아쉬움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다 공감을 했었습니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다 힘들지만은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일은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서로 간에 다 의견이 없었다고 할 수 있었죠.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대장정의 대미는 이 태극기의 물결로 장식하며 장관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도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베를린에 있어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눴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는 거 한독 대학생 이제 간담회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베를린 장벽을 둘러보는 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승기념탑이라는 곳에서 브란덴부르크까지 행진하는 통일을 염원하면서 하는 행진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브란덴부르크만이 상징하는 의미는 참 큽니다. 이 문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태극기하고 그다음에 독일기 흔들면서 가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잠깐 중간중간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찡한 감정을 느꼈는지요. 거기다가 이제 그 독일 현지인도 있었고 거기 사는 또 교민들도 있었고 다 함께 참여하면 한껏 분위기가 또 고조됐었죠. 대미는 이제 행진 이후 펼쳐진 그 폐막 공연이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소프라토 조수미 씨와 피아니스트 백건호를 비롯해갖고 김덕수 사물노르페, 그 다음에 구 동독 출신의 그 지휘자 유리겐 브룬스가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공연을 펼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맨 마지막에 있는 하이라이트는 역시 한복 디자이너 이제 권진수 씨가 그 이번 여전 동안에 이제 저희가 출연자들이 각자의 소망을 담은 천조각에다 글을 썼습니다. 네. 그 천조각들을 모아갖고 대형 태극기를 만들었던 거죠. 그 태극기가 공연이 끝난 직후 바로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면서 출연자와 참석자들이 서로 태극기를 붙잡고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 감동 같은 거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뜻깊은 기억이었을 것 같은데 19박 20일에 이르는 이 대장정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미래는 꿈꾸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번 행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함께 동행해왔던 이제 참가자들, 특히 대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면 그런 말들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 예카테린부르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실상을 잘 모른다는 거죠. 단지 그럴 것이라는 그런 것 같고 말 그대로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인식을 깨트린 게 아무래도 유라시아 친선급이 얻은 첫 번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또 각 방문지 주민들에게 유라시아는 하나고 또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준 게 첫 번째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갔고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런 정책의 실현 방안이자 구체적인 의지의 편으로서 방문국들에 받아들였다는 게 또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것이 확산될 수 있다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게 참 커다라고 큰 성과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방문하는 곳 그러니까 주 정부의 이제 인사들이라든지 모스크바 연방 정부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한국이 정말 마음을 열고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했던 친선특급이란 거는 민관이 함께하는 복합 외교의 결정체였던 셈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갖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나갔었지만은 당시 이제 외교부 차관이라든지 가갖고 모스크바에 가고 할러 차관 대화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이 폴란드라요. 그다음에 독일에 가서 외교장관 회담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벌어졌습니다. 또 코레일도 유라시아 친선특급을 연결을 위한 그런 별도 협의도 가졌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동안에 보면 이제 막연하게 이제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또 심어줄 수가 있었고 또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과의 관계도 강화됐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유라시아 친선 특급 2015 이걸로 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가 8월 2일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원래 그날 해단식을 가야 하는데 네. 아직 해단식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해단식이 이제 앞으로 오는 17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파주 도라산 OP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반도를 지나지 못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또는 베이징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여정을 끝마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북녘 땅이 보이는 도라산 OP에서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보지 못한 북한 땅 그걸 바라보고 통일을 염원하면서 그런 행사로서 마지막 해단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탑승했던 그 유라시아 친선 특급 참가자 중에는 참으로 다양한 직업과 그다음에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책을 저술하신 분도 있고 애니메이션 작가도 계시고 화가도 계시고 또 사진 작가들도 많이 타셨고 이제 그런 분들이 각자의 결과물을 갖고 아마 국민연대로에 다시 다가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전도 될 것이고요. 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외교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 보면은 그 대통령 참석하에 미 연결되던 경원선 보건공원에 대한 시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마고 지역에서 이제 남측 최북단까지 9.7km를 연결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북측의 참여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추진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이제 통일에 대비한 인프라라고 할까요? 그런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통일과 경제협력의 희망을 안고 달린 유라시아 친선 특급. 지금까지 이를 취재한 국방일보 이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유라시아 친선 특급 2015는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 남북한 철도 연결을 통한 교류와 협력에 기반을 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주춧돌이 될 것을 확신해 봅니다. 유라시아 친선 특급 2015는 국방TV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15일 오후 2시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광복 70년 8.15 특집으로 준비한 국방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